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한자와 함께 활기차게 한자 공부 시작해 보시죠. 자,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를 운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명의 작은 사람이 일렀다 해서 이를 운자입니다. 이르다, 어떤 것을 일컫다, 그리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수에 보시면요. 부수자 중에 이를 지자가 있습니다. 이를 지자 할 때 이르다는 도착하다, 당도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말로 이른다, 일컫다 이런 뜻입니다. 이르다 이 두 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자, 작은 두 사람이 일렀어요. 작은 두 사람이 이르니까 나타난 귀신 같은 넋이다. 그래서 넋 혼자입니다. 자, 다시 작은 두 사람이 이르니까 귀신처럼 나타난 넋 혼자입니다. 넋이 영혼과 같은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귀신 기자가 들어가는데 전에 귀신기가 들어가는데 괴로 발음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넋 혼입니다. 왜 혼으로 발음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수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부수는 바로 넋, 귀신. 그러니까 이것이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가를 뜻하는 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넋 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글자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 문자 바로 풀이할게요. 자, 작은 두 사람이 이르니까 하늘에서 비구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구름 문자입니다. 비우자 부수자죠. 자, 작은 두 사람이 이르니까 하늘에서 비구름을 내려준다. 그래서 구름 운자입니다. 음이 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선호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아시죠? 슈퍼보드 말고 근두운. 근두운이 바로 이 운자를 써서 구름 운자를 써서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두운 할 때 그 운, 구름 운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향풀 운자입니다. 향풀 운자는 향기 나는 풀을 뜻하는데요. 이름자에 많이 쓰입니다. 향풀 운자 해석할게요. 자, 작은 두 사람이 이르니까 말이죠. 풀이 납니다. 무슨 풀이 나느냐? 향풀이 나죠. 향기 나는 풀. 그래서 향풀 운입니다. 이를 운자가 들어가서 향풀 운이 되는 거죠. 자, 쉽죠? 자, 다음 글자입니다. 둥글 환자는 요소자입니다. 요소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수는 아닌데 저희가 한자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한자들. 이게 바로 요소자입니다. 자, 요소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둥글 환자, 구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드시는 약 중에 무슨 환, 뭐 청심환이라든지 그럴 때 이 둥글게 생긴 약을 환이라고 부르죠. 그때 쓰는 게 둥글 환자입니다. 자, 제주 예자입니다. 여러분들 회의 굉장히 많죠? 회의 굉장히 많지만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향풀이. 자,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 땅 중에 어진 땅을 자, 작은 두 사람이 일러서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주다. 그래서 제주 예자입니다. 자, 다시. 자, 향풀을 둥글게 나서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주도록 일러주니까 그것이 제주다. 그래서 제주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능, 예술할 때 쓰죠. 제주 예자. 자, 제주 예능이죠. 이해야. 자, 제주 예자. 자, 여기 제주 예자의 약자가 독특합니다. 제주 예자의 약자는 바로 이렇게 쓰죠. 향풀 운자와 같이 씁니다. 약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풀이에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일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운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약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입니다. 자, 풀을 둥글게 만들어서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생겼죠. 그래서 힘의 형세. 그래서 형세 세자입니다. 자, 풀을 둥글게 만들어서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 주니까 형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세 세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쌍방패에 수영과 같은 모양이 생겼다. 그래서 모양 형자. 그래서 형세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더울 열자입니다. 형사가 생겼어요. 둥글게만 땅 중에 어진 땅. 자, 풀이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 주어서 형세가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까불다가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려주죠. 그래서 더워집니다. 그래서 더울 열자입니다. 여러분 라면에도 많이 보셨죠? 요 한자. 자, 풀이 둥글게 나서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져서 형세가 생겼는데 너무 까불다가 그만 불덩이가 떨어져서 더워졌다. 그래서 더울 열자입니다. 자, 더울 열자 앞에다가 이거 붙여볼게요. 자, 많은 사람을 산에다가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책상을 작게 만들었다. 책상 들어가죠? 책상을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작을미, 미열이라 그러면 감기 걸려서 약간의 열이 나는 것을 미열이라고 합니다. 자, 요 뒤에다가 자, 날마다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핥혔는데 핥혀서 뿌렸어요. 그래서 물이 끓었다. 그래서 끓을 탕자 배우셨죠? 끓을 탕자. 그래서 열탕, 목욕탕 중에 가장 뜨거운 탕을 열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망했는데 이 몸만은 왕처럼 보이기를 바랬다. 그래서 뭐요? 바랄망자. 그래서 열망, 무엇에 대한 뜨거운 열망, 뜨거운 바람, 열망이라고 하죠. 자, 이번 이야기 이해되셨죠? 복습 들어갑니다. 자, 두 사람의 작은 사람이 일렀다. 그래서 이를 운입니다. 이를 운. 자, 두 사람의 작은 사람이 일러서 나타난 귀신은 넉입니다. 넉 혼자입니다. 넉 영혼입니다. 넉 혼자. 자, 그리고 두 명의 작은 사람이 일러서 나타난 비구름. 그래서 구름운입니다. 구름운. 자, 그다음에 두 사람 작은 사람이 일러서 풀이 났어요. 이 풀은 바로 향풀, 좋은 풀이죠. 향기 나는 풀, 향풀운입니다. 그리고 자, 둥글 환자입니다. 둥글 환자는 요소자죠. 둥글 환자는 무슨 환, 둥글게 생긴 약 이름에 쓰입니다. 자, 그리고 자, 풀이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주는 두 사람이 이루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재주 예자입니다. 자, 풀이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일러주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재주 예자입니다. 예술할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세세자입니다. 자, 풀이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이 힘의 형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세세자입니다. 형세세자요. 자, 그리고 풀이 둥글게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어 주니까 형세가 생겼죠. 그래서 너무 건방져졌다. 그래서 불덩이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덩이에 내려와서 덥다. 그래서 더울 열자입니다. 더울 열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자, 바른 한자와 함께하는 한자 시간. 다음 이야기입니다. 서양 문물의 전파. 네. 우리를 향해서 들어온 작은 말이죠. 자, 한 점의 말이 멀리서 들어왔다. 한 점의 말이 멀리서 들어왔죠. 어디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래서 향할 향자입니다. 한 점의 말이 한 점의 말이 들어왔는데요. 멀리서 우리를 향해 들어왔다. 그래서 향할 향자입니다. 여러분 부숫자 중에 방향 방자죠. 그래서 방향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요.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 작은 소자 들어가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낫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오히려 발음은 상자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땅할 당자입니다. 마땅할 당자는요.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나아서 현지에 있는 말은 밭에다가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할 당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당자입니다. 물이 당자는 말이죠.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우리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나아서 그걸 누가 갖고 왔느냐? 옛날 선교사들이 뭘 입고 다녔죠? 바로 검은색 옷입니다. 그래서 검은 무리, 그래서 무리 당자입니다. 서양 문물을 전파해준 무리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그 무리 당자입니다.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나은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검은색의 무리, 그래서 무리 당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글자. 자,
이 글자죠. 자,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도당이라면 무리가 아니고요. 어떤 불순한 뜻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도당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한자는 쓰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당자입니다. 집당자는 자, 멀리서 들어온 오히려 좋은 말로 그대로 땅에다가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당자입니다. 집당자. 그 다음에 이 당자는 무슨 당. 집에 보시면은 뭐 명륜당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당 할 때, 서당 할 때 이거 쓰십니다. 글서자와 집당자 붙여서 글을 읽는 집, 서당.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장자.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기 위해 손바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풍 아시죠? 장풍. 예, 손바닥에서 나가는 바람. 장풍입니다. 손바닥 장자고요. 이제 악수를 하죠. 손바닥을 맞잡았다. 그래서 손바닥 장자입니다. 자, 시원할 창자. 시원할 창자. 자, 멀리서 여기 써야 된다 그랬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그것을 계속 공부했어요. 공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할 발음은 창 되겠습니다. 시원할 창.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서 그것을 공부하니까 머리가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할 창자 되겠습니다. 자, 맛볼 상자 들어갈게요.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자, 날마다 비수의 날카로움을 맛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맛볼 상자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서 그것을 매일 공부하니까 날마다 비수의 날카로움을 맛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맛볼 상자입니다. 독특하게요. 이것은 상으로 발음되는 불구하고 여기 안에 부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입구자가 부수죠. 입구자가 부수입니다. 뜻이 맛보다. 뜻이 되는 쪽이 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독특하게 이 입구가 부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사상자입니다. 장사상자. 이것은 약간 다르게 생겼죠? 자, 서서 멀리서 들어온 어진 사람의 말을 듣고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장사상자입니다. 자, 이 무리죠. 이 무리들의 말을 듣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상자입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여기 넣곤자를 넣으시면은 장인 정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의 마음을 상혼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복습을 할게요. 자, 한 점의 말이 멀리서 누구를 향해 들어왔다? 우리를 향해 들어왔다. 그래서 향할 향자입니다. 방향이고요. 향할 향자입니다. 그리고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은 오히려 낫다. 그래서 오히려 상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나아서 현지에 있는 말은 밭에다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할 당자입니다.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왔어요? 네 개죠. 어떤 사람 들어왔어? 하나의 무리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무리 당자입니다. 자, 정당 이럴 때 쓰죠. 무리 당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서 땅에다가 지은 집입니다. 집당자. 글을 읽는 집, 서당입니다. 집당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좋아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요. 손바닥을 맞잡았어. 손바닥 장자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을 꾸준히 공부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시원할 창자입니다. 공부하는데 머리가 왜 시원해지지? 하여튼 시원할 창자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을 날마다 비수를 맛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맛볼 상자입니다.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을 공부하니까 날마다 비수의 날카로움을 맛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맛볼 상자입니다. 맛볼상. 자, 그 다음에 설입자죠. 서서 멀리서 들어온 어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장사. 그래서 장사상에 사람 인자 붙이면 상인이죠. 예, 장사상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 이야기 뒤에 연결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떳떳할 상자입니다. 떳떳할 상자요.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상자 아시죠? 오히려 좋아서 그것으로 수건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이불을 만들어 덮은 거죠. 수건을 만들어 덮으니까 항상 추위에 축 떨지 않고 떳떳하다. 그래서 항상상 떳떳할 상자, 떳떳할 상자입니다. 항상이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떳떳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 한국 어문에서는 떳떳하다는 뜻으로 대표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떳떳할 상자입니다. 자, 여기서 뒤에다가 말이죠. 자, 이렇게 붙입니다. 풀을 못 고이온 주인이 힘으로 부지런하게 한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죠. 그래서 상근, 항상 근무하는 거죠. 상근 예비역 할 때 상근입니다. 그리고 치마상자입니다. 치마상자는 자, 멀리서 들어온 떳떳한 말로 자, 옷을 지어 있습니다. 옷을 지어 입으니까 그것이 치마입니다. 미니스커트 같은 거겠죠. 여기서 들어온 자,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치마다. 이 앞에 저희 부수자죠. 오디자가 들어가면 바로 의상 디자인, 의상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상줄상자입니다. 상줄상자는 자, 멀리서 들어온 말이 오히려 나와서 그것을 전파를 했더니 제물로서 상을 준다. 그래서 상줄상자입니다.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 오히려 좋아서 그것을 널리 퍼뜨리니까 제물로서 상을 준다. 그래서 상줄상자. 상줄상자 뒤에 자, 그물 같은 말과 칼로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벌제 되겠습니다. 상 주고 벌 주고 자, 모든 것을 주는 상벌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풀상자입니다. 갑풀상자.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을 전파해서 자, 제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되갚아 준 거죠. 상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되갚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풀상자, 보상, 배상, 변상, 갑풀상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입니다. 자,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귀신 같은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 귀신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복된다. 그래서 복될 복자입니다. 복이죠. 복.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훈도 복이고 뜻도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글자. 자, 이 글자죠. 지나가는 뼈에게 말하는 뼈를 만든 사람을 신이 재앙을 준다. 그래서 재앙 화자죠. 그래서 화복, 재앙과 복됨, 화복이라고 씁니다. 자, 복자고요. 자, 그리고 버금부자입니다. 버금은 어떤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곧 바로 뒤에 있는 것, 비슷하지만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금부자 해석할게요. 자, 한마디, 밭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준 것으로 칼을 만드니까 칼로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기구에 버금 간다. 그래서 버금부자입니다. 자, 버금부자에 바로 요 글자 붙여볼게요. 버금부자에 자, 이 상줄상자를 붙이면 이제 부상이죠. 네, 부상으로 뭐 보르네오 가구에서 제공하는 원목 이쑤시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부상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폭폭자입니다. 폭폭자. 이제는 수건을 만듭니다. 자, 한마디 말로 밭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준 것으로 인해서 수건을 만들어서 덮은 폭입니다. 폭. 그래서 폭자입니다. 이것은 복이라서 복자고요. 이것은 한 폭이라서 폭자입니다. 여러분들 넓은 크기의 타이어, 광폭 타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넓이를 나타내는 뜻 폭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일러줬어요. 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줘서 이 사람의 집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자,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좀 빠르죠? 여러분, 더 빨리 갈게요.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오히려 좋아서 그것으로 수건을 만들어 덮었더니 항상 떳떳하다. 그래서 떳떳할 상, 항상 상입니다. 떳떳할 상. 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로서 옷을 만들어 입으니 그게 무엇이다? 바로 치마입니다. 그래서
치마 상자 되겠습니다. 오대치 합쳐서 의상, 치마 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을 널리 퍼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물로 상을 주었다. 그래서 상줄 상자입니다. 상줄상.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로 널리 퍼뜨려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되갚았다. 그래서 갚을 상자입니다. 보상할 때의 갚을 상자입니다. 그리고 자, 귀신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니까 이것 또한 복이 된다. 그래서 복자입니다. 자, 밭에 대해 한마디 해준 것으로 자, 칼을 만들어 농사에 대입하니까 농교구에 버금 간다. 그래서 버금부자입니다. 부상, 버금부자입니다. 그리고 밭에 대해 한마디 말해준 것으로 인해서 수건을 만들어 덮은 폭자입니다. 자, 한마디 일러준 것으로 밭일을 하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자, 이야기 여기서 연결되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가까이 있는 페이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발음 한자입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봅시다. 북방임자입니다. 북방임자는 자, 한 명의 선비가 어디 사람이다? 북방 사람이다. 북방은 북쪽 방향이죠. 북방 사람이다. 그래서 북방임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주인공이 이제 북쪽에 있는 한 명의 선비입니다. 자, 한 명의 선비가 내려와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래서 맡길 임자입니다. 맡길 임. 우리가 배운 글자. 자, 8개의 사태를 딸 수 있다고. 달을 딸 수 있다고. 기약한다. 기약할기. 그래서 임기죠. 임기가 얼마 남았다. 대통령 임기할 때 요 임기입니다. 맡길 임자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품삯 임자입니다. 자, 사람이 일을 맡겼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물로 주는 게 품삯이다. 그래서 품삯 임자입니다. 자, 북방의 선비가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제물로 준 품삯, 임금이다. 그래서 품삯 임자입니다. 당연히 임금할 때도 이거 쓰죠. 품삯 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벨 임자입니다. 아이벨 임자는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대우해줬던, 우대해줬던 여자가 자, 임신한 여자. 아이벨 임자입니다. 자, 다음 한자입니다. 음란할 음자입니다. 음란할 음란하죠? 자, 보기만 해도 한자가 좀 음란하네요. 어렵죠? 자, 시작합니다. 자, 북방의 선비 나오죠? 북방의 선비가, 한 명의 선비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손톱에다가 물을 들이는 행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할 음입니다. 자, 북방의 선비가 손톱에 물들이는 것을 음란하다고 싫어한다. 그래서 음란할 음입니다. 음란할 음. 자, 그 다음에 드릴 정자입니다.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한 선비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드릴 정자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드린다. 드릴 정자입니다. 드릴 뭐 뚫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드린다. 그래서 드릴 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한도 정자입니다. 자, 북방의 선비에게 말이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뭐가 늘어난다? 벼의 한도가 늘어난다.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벼의 한도가 늘어난다. 그만큼 멋진 사람이다. 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도 정자입니다. 한도정. 어떤 정해져 있는 한도를 얘기죠. 한도 정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을 잘하는 북방의 선비는 성인이다. 성인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석가모니나 예수 그런 분들을 예수님 같은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성인 성자입니다. 자, 성인 성자 뒤에다가 자, 무리도자를 붙이면은 성도죠. 자, 성인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성도라고 합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한 명의 선비는 어디 사람이다? 북방 사람이다. 그래서 북방임자. 그리고 한 명의 북방의 선비가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그래서 맡길 임자 되겠습니다. 맡길 임자.
자, 그리고 자,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제물로 품삯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품삯임자입니다. 품삯임. 자, 북방의 선비가, 북방의 한 명의 북방의 선비가 대우해줬던 그 여자는 아이벨 여자, 아이벨임. 자, 임신 아이벨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굉장히 싫어했다가 음란해서 싫어했다. 뭐냐? 자, 손톱에다가 물을 들이는 행위죠. 그것이 음란하다. 그래서 음란할 음입니다. 자, 손톱에 물 들이는 행위, 음란할 음. 자, 그 다음에 북방의 선비에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드릴 정자입니다. 드릴 정자.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늘어난 벼의 한도. 그래서 한도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 잘하는 북방의 선비는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 성자 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이어가니까요. 다음 한자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한자 이어가 보죠. 자, 북방의 선비 또 나옵니다. 한 명의 북방의 선비. 선비가 천천히 나아가서 조정을 만듭니다. 조정은 옛날에 정부와 같죠? 조정.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썼었죠? 원래는 같은 글자는 아닌데요. 저희가 편의상 같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저희는 공통적으로 천천히 가다 이 뜻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의 선비가 천천히 가서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조정을 만들었고요. 북방의 선비가 천천히 나가 조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뜰을 만듭니다. 그래서 뜰 정자입니다. 정원할 때 뜰 정자입니다. 자, 그리고 북방의 선비가 천천히 나가서 조정을 만들어서 옥을 왼쪽에 들어가면 옥이라 그랬죠? 옥을 선사합니다. 나눠주죠. 팔아가지고 그것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 이름 정자입니다. 자, 정으로 발음되니까요. 옥 이름 정입니다. 그 다음에 배정자입니다. 조정할 때 쓰죠. 배정자.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천천히 나가 조정을 만들어서 또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이랑. 그래서 배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배정자입니다. 조정 경기할 때 배정자입니다. 자, 쉽죠? 뜻은 배, 음은 정, 배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끌연자입니다. 요거 안에 거 약간 다르게 생겼죠?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거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저희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한 줄로 멈추어. 한 줄 읽고 멈추다 있죠? 한 줄로 멈춰. 발을정자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발을정, 바르게 가겠습니다. 한 줄로 멈추어. 이 배가 한 줄로 멈추어 천천히 가니까 한 줄로 멈추어 천천히 가니까 이 줄이 늘어난다. 그래서 느릴 연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한 줄로 멈춰서 천천히 가니까 이놈의 줄이 늘어난다. 그래서 느릴 연자입니다. 느릴 연. 아까 배웠었던 이 기약할 기자를 넣으시면은 어떤 일정을 연기한다 할 때 느릴 연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그 사람이 천천히 가서 늘어나게끔 천천히 가니까 나라가 상당히 부강해진 거죠. 부강해지니까 이 사람이 성인과 같다는 말을 낳았다. 중요한 건 말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을 탄자입니다. 낳을 탄자. 그래서 낳을 생자 써서 탄생이죠. 낳을 탄자입니다. 다시. 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가게끔 하니까 줄이 늘어나니까 아,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낳았다 해서 낳을 탄자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천천히 나아가서 만든 조정에서 조정 정자입니다.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천천히 나아가 조정을 만들어서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 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뜰 정자입니다. 자,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천천히 나아가서 조정을 만들었는데 자, 그냥 되겠습니까? 옥을 팔아야 되겠죠? 옥을 팔아서 나눠줬다. 그래서 옥 이름 정자입니다. 옥 이름 정.
오기름 정자고요. 그리고 북방의 한 명의 선비가 천천히 나아가서 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입니다. 이것은 배주자, 부수자죠. 그래서 배정자입니다. 배정. 자, 그 다음에 느릴 연자입니다. 느릴 연자는 한 줄로 서서 그치면서 천천히 나아가니까 그 줄이 늘어나죠.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릴 연자. 자, 연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멈추어서 바르게 천천히 가니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낳았다. 그래서 낳을 탄자입니다. 탄생할 때 낳을 탄자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혜가 푼 새. 은혜가 푼 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을읍자입니다. 사실 고을읍자는 부수자입니다. 여러분들 고수자. 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부수 문제에 나오시면은 이 글자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왕왕 나옵니다. 핵이 많은 부수자는 부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자인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것은 또 풀이를 해볼게요. 외우기 어려우니까 외우기 쉽도록. 자, 이게 제 요소자인 뱀사자지요. 뱀에다가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앞뒤로 아래 위로 째진 독사죠. 예. 자, 뱀이 많다고 말이 전해지는 고을입니다. 자, 주요 배경이 되어 있네요. 자, 말이 많다고, 뱀이 많다고 말이 전해지는 마을. 그래서 고을읍자입니다. 고을읍자고요. 자, 그 다음에 막힐 옹자입니다. 내천자 들어가네요. 자, 뱀이 많다고 말이 전해지는 고을에 시냇물이 불어서 길이 막혔다. 그래서 막힐 옹자입니다. 자, 시냇물이 불어서 막혔다. 그래서 막힐 옹자고요. 그 다음에 따를 호자입니다. 따를 호자는 자, 뱀이 많다고 말하는 고을에 묵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불었으니까. 그래서 묵을 집을 찾도록 보내는 따르는 사람. 그래서 따를 호자입니다. 따를 호. 자, 뱀이 많다고 말이 전해지는 고을에 물이 불어서 가지 못하니까 잘만한 집을 알아보라고 따르는 사람을 시켰다. 그래서 따를 호자. 따를 호자. 뒤를 따르면서 주변을 호위하는 것을 호위하죠. 그래서 따를 호자입니다. 따를 호자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뱀을 손으로 잡는 거죠. 자, 이 뱀을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잡을 파자입니다. 어떤 것을 쥐인다. 손가락으로 쥐는 것을 파지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떤 문맥을 파악한다. 그럴 때 이 파자를 씁니다. 자, 괜찮죠? 자, 살찔비자입니다. 아니, 이 뱀이 말이죠. 이 몸뚱이를 보니까 띠룩띠룩 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찔비자입니다. 뱀의 몸이 살이 쪘다. 그래서 살찔비. 여러분, 비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만할 때 살찔비자입니다. 자, 그리고 집택자입니다.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할 때 집택자입니다. 집으로 배송해 주는 걸 택배죠? 네. 7, 7자 나왔네요. 요소죠? 7, 7. 7마리의 새가 모여 사는 그 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그래서 집택자입니다. 집택. 이것은 택으로도 발음되고요. 댁으로도 발음됩니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 댁, 이겁니다. 댁. 집택자고요. 택배할 때 쓴다는 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탁할 탁자입니다. 부탁할 탁자. 노란색 2급이네요. 부탁할 탁자. 부탁할 탁자는 7마리의 새가 모여 있는 것을 그 집에서 구해줬죠. 뱀의 공포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부탁을 한다. 그래서 부탁할 탁자입니다. 부탁할 탁. 자, 7마리의 새가 모여 있는데 말로써 부탁을 한다. 그래서 부탁할 탁자입니다. 부탁할 때 말로 해야 되겠죠. 뭐 주먹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흉기로 하는 거는 강도행위입니다. 말로써 해야 됩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부탁할 탁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맡길 탁자입니다. 맡길 탁자. 자, 7마리의 새가 그 나그네의 손에다가 무엇을 맡겼다. 그래서 맡길 탁자입니다. 손에다 맡기죠? 발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놓치거든요. 손에다 맡겨야 됩니다. 사람은 손에다 맡기죠? 자, 그래서 맡길 탁자입니다.
자, 바로 복습할게요. 아니, 뱀이 독사가 많다고 말이 전해지는 고을읍자, 고을읍은 부수, 부수는 부수대로, 예. 부수 문제에서는 고을읍자가 부수로 나오면은 부수를 찾는 문제에서는 고을읍자를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막힐 옹자. 자, 뱀이 많다고 전해지는 마을. 고을에 시냇물이 불어서 길이 막혔다. 그래서 막힐 옹자입니다. 자, 뱀이 많다고 전해진 마을에 길이 막혔으니, 고을에 길이 막혔으니, 자, 집을 구하라고 시킵니다. 누구한테? 따르는 자에게. 따를 호자입니다. 호위할 때 따를 호자입니다. 그리고 뱀을 뭘로?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자, 잡을 파자입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잡을 파, 손으로 잡는 모습입니다. 잡을 파. 그리고 자, 이 뱀이 보니까 이 몸뚱이가 살이 쪘다. 그래서 살찔 비자입니다. 살찔비. 자, 그리고 7마리의 새가 모여서 사는 하나의 집. 그래서 집택자입니다. 집으로 배송한다. 택배죠. 네. 집택자입니다. 그리고 7마리의 새가 모여 있으면서 말로써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할 탁자입니다. 부탁할 탁. 자, 7마리의 새가 모여서 손에다 무엇을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맡길 탁자입니다. 요 이야기 간단하죠? 네. 그럼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우와 직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지현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견우야, 또 좋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좀 약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자, 거물현자입니다. 거물현자는 저희 부수표에 나와 있죠. 거물현자는 자, 갓을 쓴 작고 작은 검은 저승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물현자 되겠습니다. 거물현자고요. 다음 바로 끌견자, 바로 견우할 때 쓰는 거죠. 소를 끄는 사람이 견우죠. 그래서 견우입니다. 끌견자, 견인할 때 쓰죠. 끌견자 풀이해 볼게요. 자, 검은 사람이 소를 덮어놓고 끌고 간다. 그래서 끌견자입니다. 검은 사람이 소를 덮어놓고 끌고 간다. 여기 거물현자랑 덮다는 붙었네요. 그 다음에 소를 끌고 간다. 그래서 끌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줄현, 이것은 악기줄을 뜻하는 거고요. 줄현자입니다. 이제 이 견우가 깔맞춤을 하죠. 바로 색깔을 맞춥니다. 검은색으로요. 자, 검은색 실로 만든 줄이다, 악기줄이다. 그래서 줄현자입니다. 음은 거물현이 들어서 줄현자입니다. 줄현. 자, 그리고 시위현입니다. 활시위는 여기 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입니다. 자, 활시위현입니다. 시위현. 자, 검은색 줄로 만든 활에 쓰는 활시위입니다. 그래서 시위현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석기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쇠로 만든 솥이죠? 자, 검은색 쇠로 만든 솥귀. 솥귀는 손잡이죠? 솥에 손잡이. 솥귀현입니다. 자, 그리고 밝을현. 자, 검고 검은 솥귀에 불이 붙었어요. 빨갛게 빛나죠? 그래서 빛날 현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자에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빛날 현자입니다. 짐승축자입니다. 여러분 가축할 때 쓰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집가자, 짐승축자, 가축입니다. 그래서 짐승축자입니다. 자, 검고 검은 것. 어디에 있는? 밭에 있는 검고 검은 것이 무엇이냐? 짐승입니다. 짐승축자 되겠습니다. 짐승축, 가축할 때 쓴다고요. 짐승축. 그리고 모을축자입니다. 자, 밭에 모여있는 검고 검은 짐승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모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모을축자입니다. 여러분 저축하시죠? 통장 저축할 때 바로 이 썰저, 모을축해서 저축입니다. 모을축자입니다. 자, 바로 복습 들어갈게요. 자, 부수입니다. 갓을 쓰고 있는 저승사자. 무슨 색? 검은색. 거물현자입니다. 자, 검은 사람이 소를 덮어놓고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견자입니다. 견우할 때 쓰고요. 끌견자입니다. 견인할 때 쓰죠. 자, 그리고 검은색 실로 만든 줄현입니다. 악기줄을 뜻하죠. 줄현입니다. 자, 검은색 실로 만든 활에 쓰는 시위. 그래서
활시위 현자입니다. 시위 현자죠. 그리고 이것은 검은색으로 만든 뭘로 만든 쇠로 만든 솥의 귀, 솥귀현입니다. 솥귀현입니다. 자, 발음 다 현이에요. 그리고 검고 검은 솥귀에 불이 붙으니 빛난다. 빛날현입니다. 빛날현이고요. 자, 검고 검은 것이 밭에 떨어져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고 보니까 죽은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축입니다. 짐승축. 가축할 때 쓰죠. 짐승축입니다. 그리고 검고 검은 이것이 밭에 죽어 있으니까 덮어줘야 되겠죠. 풀로 덮어준다. 그래서 모을축자입니다. 풀을 모아서 덮어주죠. 모을축. 저축할 때 씁니다. 모을축자입니다. 야, 요 이야기 다음 한자부터 또 계속 이어가시죠. 예, 아유, 예.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게 분필에 똥이 묻었네요. 자, 이 자자입니다. 이 자자. 요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검을 현자가 2개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검고 검은 이것, 검고 검은 이것. 그래서 이 자 되겠습니다. 이 this, this 할 때 이 자자입니다. 자, 자석 자자죠? 자, 음은 자가 들어가니까 자석이 되고요. 자석처럼 위가 붙어 있네요. 자, 검고 검은 이것이 돌처럼 굳어서 붙어 있으니까 자석과 같다 해서 자석 자자입니다. 자석자. 여기다가 돌석자 붙이면은 자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석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자자입니다. 사랑 자자는 자, 검고 검은 이것이 자,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 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멀리서 들어온 말이 오히려 나와서 지은 집, 집당, 자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자당은 잘 계시니? 그러면은 애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걔랑은 무식한 것이라고 좀 상종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당입니다. 이런 거 실제로 써먹으시면 굉장히 어르신들 면접할 때 굉장히 좋겠죠? 자당입니다. 자, 그리고 불을 자자입니다. 자, 물이 부른 거죠? 자, 검고 검은 이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물처럼 불어나게 했다. 그래서 불을 자자입니다. 불을 자자. 자, 바로 복습할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검고, 검은 이거, this, 이 자자입니다. This is 이 자.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검고 검은 이것이 돌처럼 굳어서 붙었어. 붙으니까 자석과 같다. 그래서 자석 자자입니다. 자석자. 그리고 검고 검은 이것들이 서로 마음으로서 사랑을 했네요. 그래서 사랑 자자 되겠습니다. 사랑자. 집당자 붙이면 자당이고요. 사랑 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고 검은 이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물처럼 불어나게 했다. 그래서 불을 자자입니다. 자, 요 이야기 굉장히 유익하고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잠금 이야기. 짧은 이야기니까 빠르게 갑니다. 자, 만드는 집에서 귀에다가 듣고 공부를 하려 하다니 내년이 감히 그런 짓을 감히 감자입니다. 감음도 감자입니다. 감히 감이고요. 자, 바로 이어갈게요. 자, 귀에다가 감히 공부를 담으려 하다니 집에서 그것도 말로 엄하게 한다. 그래서 엄할 엄자입니다. 자, 뜻도 음도 엄할 엄자입니다. 자, 귀로 듣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니 집에서 말로 엄하게 한다. 그래서 엄할 엄자입니다. 자, 집에서 귀로 공부를 하려 하다니 엄하게 꾸짖으니까 어디로 갔다? 산에 바위로 갑니다. 그래서 바위 암자입니다. 바위암. 암에다가 돌석자 붙이면은 암석 되겠네요. 바위 암자입니다. 바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집에서 귀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니 내년이 감히 감자입니다. 자, 집에서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지, 귀에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하게 뭘로? 입으로 엄하게 한다. 그래서 엄할 엄자입니다. 엄할 엄. 자, 엄하게 했어요. 말과 말로 엄하게 하니까 산으로 떠납니다. 산에 바위로 떠납니다. 그래서 바위 암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또 다음 짧은 얘기 또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휘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금님의 의중 위독하니 빨리 어휘를 부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어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휘가 신하죠. 예. 자, 신하 진짜 나오죠. 신하가 손을 모으고 들어왔는데 임금의 얼굴이 흑빛이다. 굳어있다. 흑으로 굳어있다. 흑빛으로 굳어있다. 그래서 굳을 견자입니다. 굳을 견. 자, 신하가 손 모아 들어오니까 임금의 얼굴이 흑처럼 굳어있다. 그래서 굳을 견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나옵니다. 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자, 쌓았습니다. 싸서 굳었다. 그래서 굳을 고자. 합치면은 견고하다. 이렇게 되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기날 긴자입니다. 자, 신하가 손을 모고 들어오죠. 손을 모고 들어와서 이 시를 아주 긴하게 쓴다. 그래서 기날 긴자입니다. 긴하다. 어떤 필요한 상황이다. 요긴하다 할 때 이 긴하다 합니다. 기날 긴자입니다. 자, 기날 긴자. 자,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어디가 안 좋아? 콩팥이 안 좋아요. 콩팥이 안 좋으니까 이것은 콩팥 신자입니다. 자, 신하가 말이죠. 신하 또 나오죠. 신하가 손을 모아서 들어왔는데 임금에게 진맥을 해보니까 몸이 안 좋아.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신장이 안 좋다. 신장 콩팥입니다. 콩팥 신자입니다. 콩팥 발음이 신이기 때문에 콩팥은 한자어로 신장이죠. 예, 그래서 콩팥 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질 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을 찾아냈어요. 실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진 사람이다. 자, 신하가 손을 모아 들어와서 임금을 고쳐주었는데 재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질 현자입니다. 어질 현자. 아까 배웠던 글자 또 들어갈게요. 자,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 잘하는 북방의 성인. 그래서 성현입니다. 성인과 현인. 성현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신하가 말이죠. 손을 모고 들어왔는데 임금의 얼굴이 흑빛으로 굳어 있다. 그래서 굳을 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하가 손을 모고 들어간 거 똑같죠. 손을 모고 들어왔는데 옆에 실이 있어. 실을 요긴하게 썼다. 그래서 기날 긴자입니다. 기날 긴. 자, 그 다음에 신하가 손을 모고 들어왔어요. 또 모고 들어왔네. 모고 들어와서 임금의 몸을 진맥하니까 임금의 몸이 콩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콩팥신. 콩팥신입니다. 자, 신하가 손을 모으고 들어왔는데 임금의 병을 고쳐줘서 제물로서 그것을 보답하려 했는데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질다. 그래서 어질 현자입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저희 바른 한자 다음에 뵙겠습니다.